남북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만났던 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때 영부인 자격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갔던 사람 바로 이희호 여사.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동교동 자택으로 지난주에 찾아간 겁니다. 사실은 1922년생이시니까 한국 나이로 97. 예. 근데 제가요, 가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력이 상당히 더 쇠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막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귀에 바싹 대고 이렇게 짧게 질문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듣고 이런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긴 인터뷰, 뭐 어떤 명사를 만나서 길게 10분, 20분 한 인터뷰보다도 저한테는 굉장히 더 강렬했습니다. 예.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느껴졌는데요. 자, 짧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좀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이런 심정도 있었어요. 예, 이 목소리. 우리나라 한국 여성운동의 1세대시기도 하고 영부인이기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치른 그 분이기도 합니다. 이희호 여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희호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뵙기에는 너무 고우시고 네.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고 네. 그러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네, 좋아요. 지금 너무 곱게 차려 입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96세예요. 96세신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정정해 보이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마주합니다. 18년 전에 2000년에 네. 최초로 네. 정상회담에 가셨던 분으로서 지금 감회가 어떠세요? 기쁩니다. 참 생각하면 정말 고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고생스러운 시대였는데 예. 감회가 벅차고 그러세요. 네. 예.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손 잡고 북한 가실 네.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일이었어. 남북이 회담을 같이 하고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냉면도 먹고 냉면도 먹고 그때 그 2000년에 북한 가셨을 때 가장 기억나는 어떤 장소라든지 장면이라든지 있으세요? 기억나는 건 김정일 위원장이 남편과 같이 손을 붙잡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을 성명서를 낭독하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세요? 네. 그 장면이. 그 두 정상이 손잡고 악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렇죠. 그때 그 장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판문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북한의 지도자 만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우리나라 양쪽이 서로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남북이 서로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세요. 남편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우실 때 없으세요? 네, 꿈에는 만나요. 꿈에서 두 분이 만나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희호 여사님 뵈러 간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자들이 건강하시라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그리고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다 같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빨리 통일이 되고 서로 만나고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옥류관도 다시 가셔야죠. 네, 평양에 다시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여사님. 예.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이희호 여사 와의 짧은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어요. 청취자 임충희 님이 화면으로 이렇게 사진 보여줄 때, 사진으로 뭐 볼 때는 크게 연세를 느낄 수 없는 이런 좋은 모습 보다가 라디오로 목소리만, 음성만 들으니까 세월이 느껴진다 하면서 건강하십시오. 이런 문자들을 문미연님, 민경현님, 많은 분들이 지금 송건우님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1세대, 그분 자체로도 역사에 남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던 분이기도 하시고, 이분의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감회를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싶었고, 저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97, 영락 없는 제 할머니 같은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귀에 바싹 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상회담 얘기 또 남편 이야기 하실 때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뭉클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꽃다발도 드리고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아이고,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을 좀 촬영했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스틸 사진, 그 사진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또 저희 페이스북, 제 트위터 이런 것으로 방송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남이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분 남북관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민간교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었거든요. 함께 하시죠.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이희호 여사님. 예. 사실 지금 연세가 96? 예, 만으로 96이시죠. 6 되셨죠. 건강이 어떠신 상태입니까?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력은 뭐 예전 같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 정신이 비교적 또렷하시고 예, 뭐 크게 많이 아프시진 않습니다. 뭐랄까요? 어르신께는 이런 말씀 쓰면 안 되지만 눈에 이 초롱초롱한 그 맑은 기운이 여전하세요. 예. 그렇죠. 예. 남북 정상회담. 지금까지 진행 상황 김홍걸 의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을 지금 남북이 논의하고 있다. 나는 그걸 축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고. 예, 그렇죠. 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가 성공할 것이다. 믿는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3월 초에 우리 특사단이 갈 때 이제 상당히 청와대 쪽 분위기가 좋아서 뭔가 가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하는 이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빠른 변화가 있어서 더 긍정적인 더 좋은 결과를 금년 내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뭐 일본이나 중국 측의 이 분위기를 봐도 비핵화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핵화 다음 단계 뭐 평화협정 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뭐 북일 수교라든가 북한의 경제 개발이라든가 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국내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벌써부터 성급하게 그 걱정이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실은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예. 언제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한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래, 중국 측의 외교 당국자들도 좀 만나보시고요. 예, 뭐 전문가들 또 대외연락부 부부장 또 실무자들 만나셨군요. 그쪽도 만났죠. 실은 그러니까 종전이란 이야기가 뭐 나왔습니다만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단계까지 가려면 남과 북, 미국도 중요하지만 정전협정 맺었던 휴전협정 맺었던 당사자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사실 그 점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남북미 3자 회담에서 뭐 사실상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중국은 혹시라도 따돌림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제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차이나 패싱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있더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 왔을 때도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해줬고 이번에 숭타오 부장이 예술단 데리고 갔을 때 며칠씩 있으면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국빈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은 중국 내 서열로 보면은 국빈 대우까지 해줄 급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는 것은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속된 말로 맨입으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게 지난번 이 당대회 끝나고 특사로 방문했을 때는 만나 주기는커녕 그 중국 TV에도 화면이 나왔지만 최룡해 부위원장과 회담 때 테이블 위에 꽃도 없고 차도 없고 물도 없고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접대를 해주지 말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굉장히 그래서 냉랭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오히려 지금 북한한테 뭔가 좀 사정사정하면서 우리도 껴줘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에 대한 태도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달 전 제가 사드 문제가 심각할 때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이제 지난 1월에 갔을 때 좀 나아진 게 느껴졌고 이번에는 아주 태도가 공손해지면서 조심스럽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작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국들이 전부 스트롱맨들만 있어서 골치 아프다. 우리가 참 힘들다. 그렇죠. 한국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만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이 다른 주변국들이 한국에게 이 구애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조정자, 중재자 역할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고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저는 지금 벌써 북일 간에 물밑 접촉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바로 아베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아주 궁지에 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납치자 문제를 풀으면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은걸 의장께는 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비판 세력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햇볕 정책으로 퍼주기 했던 것 때문에 핵 만든 거 아니냐. 근데 또다시 이렇게 북한 손잡는 거 우리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은 북한 경제의 기본 구조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 있고요. 무식의 소치입니까? 그러니까 군수 경제와 민수 경제는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래식 무기에 쓸 돈을 모두 핵 개발에만 올인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 햇볕 정책이 뭐 퍼주기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이 논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앞으로 북방 경제를 개척할 기회 그것을 놓칠까 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비핵화가 되고 개방이 되면 예.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쪽에서 퍼주기 하지 말자, 뭐 또는 북에 투자했다가 날릴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퍼주기라는 생각은 뭐 이거는 지금에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 예. 예, 어불성설이다. 한참 시대에 동떨어진 한참 얘기죠.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잘 되고요. 일이 술술 풀리게 되면 민간 교류도 활발해질 텐데 예. 민화협에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는 워낙 그 사이에 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회담이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북을 방문해서 그쪽의 현황을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할지 예.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를 하면서 예. 이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동교동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호 여사님 건강 예. 곁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호 여사 그리고 민화협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 만나봤습니다.